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 근래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요 근래 영상에 보면 막 AI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초과 이윤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를 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국가가 깡패냐라는 고민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와 공산주의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 이야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회주의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사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를 조금 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2개 정도의 사회주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물론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수업을 들었었고 자문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아무래도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떠올릴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는 거의 공동생산 공동분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회주의를 배우면서 단 한 차례도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이야기할 때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배운 사회주의는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받아오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 받느냐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우리가 회사에서 한 7, 80만 원을 받아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 2, 30만 원은 누구의 몫이냐면 자본가의 몫이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100만 원을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돈을 받아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2, 30만 원의 갭을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수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수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수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공통사회를 다루면서 생산 요소라는 표현을 배우거든요.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행위, 즉 생산 활동이란 게 우리 원래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노동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주의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즉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준 것은 나의 노동이 100만 원을 벌어다 준 거지, 너네가 제공한 토지나 자본이 돈을 번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거기에서 노동이 인정되는 7, 80만 원만 개인이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토지가 노력해서 돈을 번 거, 자본이 노력해서 돈을 번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을 이제 토지의 주인인 지주가, 자본의 주인인 자본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수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수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생산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생산수단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뭐 토지노동자본 제가 배운 건 3개였는데 뭐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경영이라는 요소를 넣게 되고 뭐 또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노동의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탈을 더 많이 당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노동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노동 가치사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수단이란 것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지도 개인이 가질 수 있고 노동도 개인이 가질 수 있고 자본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만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요. 토지와 자본은 개인이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금 이제 경제학스러운 말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수단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토지노동 자본만 이야기했을 때 노동이란 건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가져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노동만이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 이 노동을 제외하고 토지와 자본은 개인이 가질 수 없게끔 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배울 때는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표현을 안 썼었거든요. 공유화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어오면 그 자본가나 지주의 몫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산수단, 토지와 자본이 공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내가 회사에 100만 원을 벌어다 주면 자연스럽게 1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공유화가 되지 않고 국유화가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기업이 운영하게 되고 그 하나의 기업의 오너인 국가의 지도자가 결국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주의 이상적인 이야기고 좋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1인 독재 체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단이라는 게 공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유화 안 되어 있고 이게 국유화된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임금을 받아와야 돼? 라는 고민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은 하나뿐이니까 자연스럽게 한 기업에 취업을 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서 주는 돈을 똑같이 받아올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급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사회주의의 정의 마냥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서 단 한순간도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사회주의가 아닌 형태에서 사회주의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체제 경쟁이란 걸 하게 돼요. 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의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영 기업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조금 이 사회주의
의 모습이 조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를 하지만 계획경제 체제를 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제 체제를 이제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는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사실 국영기업에 대해서 비판은 잘 안 하시거든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공공재 생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독점을 하는 경우에 자연 독점이 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건드리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산 수단이 국유화가 되어 있는 공유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은 비판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관련돼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고 있고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의 사유재산이 어떤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토지도 가질 수 있고요. 자본도 가질 수 있고요. 주식도 사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 안 되는 거.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불인정되면 이거는 사유재산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사회주의 우리나라의 요소들을 비판하시는 과정에서도 사회주의스러운 모습들은 비판하지 않는 경우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이 사회주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를 찬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부를 하고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다르게 사회주의를 배우신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게 되게 깊지 않아서 이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또 맞는가라는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수업을 2개나 들어봤고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이런 모습이다. 막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셔도 마찬가지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